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지방과 다이어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다이어트 요법들이 있죠.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나올 정도입니다. 적게 먹어라, 운동해라, 탄수화물을 줄여라, 즉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라 등 너무 많고 그 배경 이론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혼돈이 될 지경이죠. 요즘은 저탄고지가 좋다라고 하는데 또 누구는 지속하기 힘들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이론은 렙틴 저항성이 있습니다. 렙틴은 원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더 이상 먹지 말라는 신호를 뇌에 주는 호르몬입니다. 살찐 사람들은 렙틴이 더 이상 듣지 않는, 즉 렙틴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식욕 제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론대로라면 살찐 사람은 렙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덜 먹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는 살찐 사람들이 더 많이 먹죠? 뇌에 렙틴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렙틴 저항성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처럼 핵심은 식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살 빼는 약이 대부분이 식욕 억제제입니다. 사람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서 입맛이 떨어지게 하는 약들이 대부분인데 부작용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 없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을 반드시 필수로 동반하는 그런 의약품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싹산대와 같은 주사제도 결국은 위장운동을 줄이고 식욕을 떨어뜨려서 살을 빼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의약품을 사용해서 식욕을 떨어뜨려야만 할까요? 그것은 절대 지속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천연물질로 식욕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우선 저탄고지가 떠오르는데요. 탄수화물 중에서 설탕이나 액상과당과 같이 즉시 먹자마자 즉시 흡수되는 탄수화물, 즉 식이섬유 탄수화물과는 정반대인 탄수화물은 금방 흡수가 돼서 인슐린 분비를 급상승시키고 딱 2시간 만에 저혈당을 유발하기 쉬운 그런 어떤 음식들입니다. 자, 국수와 같은 밀가루 중심의 음식을 먹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배고파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 저혈당이 문제입니다. 저혈당은 에너지원이 없다라고 하는, 진짜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2가지를 촉발하게 됩니다. 하나는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사탕 같은 것을 바로 먹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 코티솔을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티솔은 지방이나 근육을 녹여서 혈당을 막 올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2가지는 모두 다 살을 찌게 만듭니다. 특히 아랫배 쪽이에요. 즉 이러한 인슐린이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이러한 혈당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이런 현상은 진짜 비만의 치명적인 것입니다. 결국 인슐린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당뇨로 빨리 직행하기도 하고요. 저탄고지는 이런 것들을 막는 방법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섭취하거나 또는 저장된 지방을 끌어내는 케토제닉, 이런 방법으로 인슐린 상승을 피할 수 있는데요. 혈당이 들쭉날쭉 없이 완만하게 잘 유지하게 해서 저혈당으로 인한 식욕을 막을 수 있고요. 지방이나 단백질 자체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즉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인 식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저탄고지, 케토제닉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와우. 먹는 지방 중에서 불포화 지방은 세포막의 투과율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덤으로 있는데요. 포화 지방은 돼지비계의 라드, 또 식물의 코코넛 기름 같은 것인데요. 상온에서 고체죠?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인 식용유 같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불포화 지방도 급이 2가지가 있어요. 튀김으로 쓰고 남은 열 처리된 기름이 있고요. 저온압착으로 짠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같은
아주 좋은 그런 기름이 있죠. 둘 다 기름이지만 열 처리되면 산패된 기름이 되는 거고요. 짜는 마찰열까지 최소화시킨 기름은 산패가 안 된 아주 질 좋은 기름입니다. 어떤 게 좋죠? 당연히 저온 압착된 불포화 기름이 좋은 기름이죠. 이러한 산패를 최소화시킨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위 언급한 저탄고지 효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세포막의 투과율이 좋아지는 효과를 덤으로 얻게 됩니다. 찐득한 기름이 아닌 상온에서 물처럼 흐르게 되는 그런 기름이니까 세포막의 이동성이 좋아져서 산소의 투과율이 아주 좋아지는 것이죠. 세포막의 산소 투과율입니다. 자, 저탄고지 효과만 있어도 이 문제의 식욕을 어느 정도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산소 투과율까지 좋아지면 식욕 억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세포로 들어가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그런 원천이 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 배터리입니다. 자, 그런데 세포 내에 이 ATP 생성 공장에는 두 가지 계열이 있다는 것 아시는지요? 해당 과정과 미토콘드리아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한 개의 포도당으로 단 두 개의 ATP를 얻지만 산소를 필요로 하진 않고요. 미토콘드리아 과정은 해당 과정에 추가적으로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해당 과정을 거쳐서 나온 부산물인 젖산을 이용해서 무려 36개의 ATP를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대신에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미생물은 해당 과정까지만, 그리고 고등동물은 미토콘드리아까지 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 혹시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심호흡을 크게 해도 이 들이킨 산소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산소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36개의 ATP를 온전히 얻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들이킨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안까지 들어가려면 그렇습니다. 바로 세포막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막의 이 두 개의 막의 산소 투과율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저온 압착으로 짠 불포화 지방이 필요한 것이죠. 저탄고지를 튀김이나 프라이팬 위에 조리된 기름으로 먹어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식욕 조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패된 불포화 지방, 즉 과산화지질로 인한 염증은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탄고지 좋다고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겠죠. 지방의 질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충분한 ATP를 얻을 수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식욕을 훨씬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해도 충분한 ATP,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몸은 더 이상 뭘 더 먹으라 라고 하는 신호를 내지 않습니다. 특히 살찌는 정제탄수화물의 탐닉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을까요? 식욕제제 처방받아 약물 복용하면 일단 강하게 식욕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약을 평생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체중 설정값, 셋 포인트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요요로 실패했었다고요? 이제 식생활을 바꿔보세요. 신선한 오일에 탄수화물은 섬유소가 많은 채식으로. 자, 맛이 없다고요? 신선한 오일과 신선한 채소는 맛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봅니다. 신선한 불포화 지방으로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마트에 기름 사러 가면 수십 종의 그러한 식물 식용유들이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현대과학은 세포막의 산소 투과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오일의 조합도 알아냈습니다. 적절한 코코넛유에 해바라기 씨유, 달맞이꽃 종자유, 아마씨유 이런 것들의 조합물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그때마다 섞어서 먹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6가지 식물유들을 최적의 조합으로 섞어 놓은 조성물이 있습니다.
운동 전에 이것을 한번 먹고 운동해 보세요. 이론상 38개의 ATP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평소에 햄버거, 고로케 이런 것들을 통해 열처들인 기름을 많이 수시로 먹어왔다면 실제로 먹은 밥으로 단 20개 정도의 ATP밖에 못 얻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최고의 수율로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탄수화물 탐닉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트에 식용유가 담긴 병이 진열된 거. 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과거 옛날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본다면 정말 괴상망측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된 그런 돼지비계나 견과류와 같은 그런 식물 씨앗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것을 열과 압력으로 짜서 병에 모았다? 그리고 음식에 그걸 다시 넣는다? 그리고 이것에 열을 또 가해서 막 조리를 한다? 우리 현대인들이 자꾸 살찌고 성인병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식습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문명과 먼 원시 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이 문명화돼서 서구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되면 살이 급격하게 찌고 성인병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자, 건강을 위해서 오늘 먹는 오일 영양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만 억제와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오일 선택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는 실질적인 건강 유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꼭 고정하세요.